은퇴 이후 어디에서 살 것인가는 단순한 거주지 선택이 아닙니다. 이 선택은 앞으로의 생활 리듬과 인간관계, 그리고 지출 구조까지 함께 바꿉니다. 많은 사람들은 은퇴를 앞두고 살기 좋은 도시를 찾으려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은퇴 이후 가장 많이 남는 감정은 만족보다 후회인 경우가 더 많습니다. 오늘은 은퇴 후 도시 선택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착각하는 지점들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착각은 살기 좋은 도시와 은퇴 후 살기 편한 도시가 같을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젊을 때 편리했던 환경이 은퇴 이후에도 그대로 편리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은퇴 이후에는 이동 빈도와 생활 반경이 달라지고 하루를 쓰는 방식도 크게 바뀝니다. 이 차이를 고려하지 않으면 기대와 간극의 간극이 빠르게 벌어집니다. 두 번째 착각은 지금의 생활 수준을 은퇴 후에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소득 구조는 바뀌는데 소비 환경은 그대로 두겠다는 전제는 오래 유지되기 어렵습니다. 외식비와 관리비, 생활 서비스 비용이 자연스럽게 내려가지 않는 도시는 체감 부담이 빠르게 커집니다. 이 착각은 은퇴 이후 가장 빠르게 후회로 바뀌는 지점 중 하나입니다. 세 번째 착각은 병원이 많으면 의료 접근성도 좋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병원의 수보다 중요한 것은 이동 거리와 진료 선택의 폭입니다. 전문 진료를 받기 위해 이동해야 하는 구조에서는 몸 상태가 나쁠수록 생활 자체가 부담이 됩니다. 은퇴 이후에는 의료 접근성이 삶의 안정과 직결됩니다. 네 번째 착각은 차가 있으면 모든 불편이 해결될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차량은 편리한 수단이지만 동시에 지속적인 비용과 관리 부담을 동반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운전 자체가 피로로 느껴질 수 있고 외출 빈도도 줄어들게 됩니다. 차량 의존도가 높은 도시는 은퇴 이후 불편이 누적되기 쉽습니다. 다섯 번째 착각은 집만 좋으면 생활은 따라온다는 생각입니다. 신축 아파트와 깔끔한 단지는 처음에는 만족도를 높여줍니다. 하지만 생활의 편리함은 집 내부보다 동네의 구조에서 결정됩니다. 마트, 병원, 은행이 멀리 흩어져 있다면 외출 하나가 큰일이 됩니다. 여섯 번째 착각은 시간이 많아지면 외로움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은퇴 이후에는 사람을 만나는 계기가 급격히 줄어듭니다. 이웃과의 관계가 형성되기 어려운 도시는 고립감을 빠르게 키웁니다. 이 고립은 생활 만족도뿐 아니라 소비 습관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일곱 번째 착각은 지금 조용하면 앞으로도 계속 조용할 것이라는 기대입니다. 재개발이나 개발 계획이 장기화된 지역에서는 환경 변화가 반복됩니다. 은퇴 이후에는 기다림과 소음 자체가 큰 스트레스로 다가옵니다. 시간이 내 편이 아니라는 감각은 생각보다 빠르게 쌓입니다. 여덟 번째 착각은 물가 상승은 어디나 비슷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도시마다 생활비가 오르는 속도는 다릅니다. 관리비와 의료비, 외식비가 꾸준히 오르는 구조에서는 지출 예측이 어려워집니다. 은퇴 이후에는 이 불확실성이 심리적 부담으로 이어집니다. 아홉 번째 착각은 도시의 활기가 곧 삶의 활력이라는 믿음입니다. 사람이 많고 바쁜 도시는 젊을 때는 에너지가 느껴집니다. 하지만 은퇴 이후에는 이 속도가 오히려 피로로 다가옵니다. 도시는 나의 속도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마지막 열 번째 착각은 나에게는 예외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전제와 기대를 가지고 선택합니다. 그리고 비슷한 지점에서 후회를 경험합니다. 은퇴 후 도시 선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특별함이 아니라 현실입니다. 여기서 실제 생활에서 많이 겪게 되는 장면을 몇 가지 더 떠올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장면들은 특별한 사례가 아니라 많은 은퇴자들이 반복해서 경험하는 일상입니다. 아침에 병원을 가야 해서 집을 나서려고 합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주차장까지 내려가는 것부터 이미 숨이 찹니다.
차를 몰고 나가지만 길이 막히거나 주차 자리를 찾느라 시간이 더 걸립니다. 진료를 마치고 돌아오면 하루 일정이 이미 끝난 느낌이 듭니다. 이런 날이 반복되면서 외출 자체를 미루게 됩니다. 이동이 불편해지는 순간 삶의 반경은 생각보다 빠르게 줄어듭니다. 몸 상태가 좋지 않아 병원을 가려고 전화를 합니다. 예약이 꽉 차 있어 며칠 뒤로 미뤄야 한다는 말을 듣습니다. 결국 다른 지역의 병원을 알아보고 이동 계획을 다시 세웁니다. 이 과정에서 하루가 통째로 소모됩니다. 병원을 다녀오는 일이 특별한 이벤트가 되는 순간 생활의 안정감은 크게 흔들립니다. 특별히 돈을 쓴 기억은 없는데 통장 잔액이 줄어 있습니다. 관리비와 공과금, 병원비와 외식비가 조금씩 계속 오릅니다. 소득은 고정돼 있는데 지출만 서서히 늘어나는 느낌을 받습니다. 아껴 쓰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체감되는 변화는 크지 않습니다. 이런 상태가 몇 년 이어지면 불안은 점점 커집니다. 하루 종일 집에 있어도 사람과 대화할 일이 거의 없습니다. 이웃과 인사를 나눌 기회도 점점 줄어듭니다. 처음에는 혼자가 편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말 한마디가 아쉬워지는 날이 늘어납니다. 이 고립감은 종종 불필요한 소비나 외부 의존으로 이어집니다. 이런 장면들이 반복되면 후회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옵니다. 도시가 나빠서가 아니라 선택이 나의 이후 삶과 맞지 않았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은퇴 후 도시 선택에서는 지금의 편리함보다 앞으로의 하루를 먼저 상상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잠깐 멈춰서 스스로에게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도시는 은퇴 이후의 나를 기준으로 설계된 곳인지 아니면 여전히 현역의 속도를 기준으로 움직이는 곳인지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하루를 어떻게 보내게 될지, 병원이나 마트를 가는 일이 부담스럽지는 않을지, 사람을 만나지 못하는 날이 반복되지는 않을지 상상해 보는 것만으로도 많은 판단이 가능합니다. 이 질문에 선뜻 답이 나오지 않는다면 그 도시가 나에게 맞지 않을 가능성도 함께 고려해 봐야 합니다. 은퇴 이후의 삶은 큰 사건보다 이런 작은 하루의 반복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선택은 지금의 만족을 고르는 일이 아니라 시간이 지날수록 걱정이 줄어드는 삶을 고르는 일이라는 점만 기억해 두셔도 충분합니다. 이 선택이 은퇴 이후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한 번 더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다음 선택이 고민될 때 여기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